이제 좋은 얘기 합시다. 안녕하세요. 최인호TV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전화통화를 하셨죠. 누구랑 전화통화를 했겠습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우한 영사 정다운, 이름이 좋아요. 참 정답게 극진하게 다이아몬드처럼 우한 교민들을 전 세계에 안전하게 모신 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한 영사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 사이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20여 분간 전화를 하셨어요.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이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다운 영사는 상황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나 연장 근무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LA에 있을 때는 말이죠. 저런 공무원들 없었어요. 이렇게 박찬호 선수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우리나라 공포파리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절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는 꼴을 못 봅니다. 정부를 신뢰하는 꼴을 못 봅니다. 랭킹 뉴스, KBS 뉴스. KBS가 웬일이야? 한국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 9위, 중국은 51위. 아니 KBS가 웬일입니까? 이런 뉴스를 다 내보내게. KBS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내보내고, KBS가 TV 뉴스 아닙니까? TV 방송국, 텔레비 방송국 아닙니까? 1초도 안 내보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이런 걸 내보내면 제가 칭찬을 하지요. 인터넷 뉴스 한 꼭지 내보내고 자기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내보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언론들은 이런 걸 열심히 내보내죠. 서울신문의 작태를 봅시다. 질본, 항만 통한 중국 입국자 파악 안 돼. 이런 사진을 다 겁니다. 왠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곤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사진을 찍고 무능하고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항만을 통한, 배를 통한 중국 입국자 파악 안 돼. 이렇게 하고 질본에서 명확하게 파악됐는디요? 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하루 종일 파악 안 돼. 이 뉴스를 하루 종일 방치했다가, 이 가짜뉴스를 하루 종일 방치했다가 밤 10시 31분에, 여기 보시면 10시 31분에 항공기 이용해 입국한 중국인 1만여 명, 이따구로 헤드라인을 바꾸고 자기들 뉴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중국인 수는 979명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라는 걸 자그만한 글자로 이렇게 집어넣고 가짜뉴스의 효과를 하루 종일 다 본 다음에 책임 회피용으로 이렇게 밤 10시 31분에 이렇게 정정 아닌 정정 뉴스를 내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관광업계 역대급 위기를 판매하는 언론입니다. 중국 사람 모이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도록 대림동 특집 등등등 해서 중국 동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동네에 대한 혐오를 그렇게 지들이 유포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영업 위기, 제주의 관광업계가 역대급 위기, 자영업 다 망하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놈들입니다. 엄청난 놈들이죠. 자, 이들의 5가지 특징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일단 중국 혐오, 뉴스를 만드는 5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혐오를 유포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생각 같고,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장사를 한다.
모든 작은 건, 큰 건을 가리지 않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뉴스를 내보낸다. 그리하여 자영업자를 죽이고 자영업 망했네라는 뉴스를 나중에 생산할 근거를 만들어 둔다. 분위기를 잡아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또 집중 공격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대변지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이 오늘 외국인 관광객들 마스크 구매 개수 제한 투자 이따위 망언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하죠. 마스크가 왜 모자라겠습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통 단위가 낮게 포장하고 500개, 1000개, 2000개 포장하고의 유통 라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질병 바이러스가 번질 때 수요가 어디에 몰릴 것 같습니까? 낮게 포장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마스크가 모자라는 일은 없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다라는 말은 500개, 1000개, 2000개 포장 그걸로 수요가 확 몰리는 겁니다. 업자들. 거기서 사재기가 발생해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며칠 내로 한국 시장의 유연성, 한국 제조업의 풍부한 생산력으로 다 커버되게 돼 있어요. 유통 구조에서 어떤 일시적인 부분에 병목 현상이 생긴 것을 우리나라 전체의 마스크량이 모자라는 것처럼 세계 몇 대 제조업 국가를 우습게 보고 유통의 일부 라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마스크가 거덜났고 대한민국 전체 마스크가 거덜났는데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갖다 주는 정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한편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보도되어야 되죠. 국내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환자 증상 완쾌. 이제 퇴원 검토. 퇴원이 카운트다운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완치돼서 퇴원할 것 같군요. 한편 중국이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중국이래. 태국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질병 대처 방역 부문에서. 자세히 따져보면 한국이 더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대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방 부문에서 평소에 습관, 예방 부문에서 우리가 좀 대범한 편이기 때문에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일단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의 방역 대처 능력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한 점수라서 9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도 한국만큼 방역 대처 능력이 좋은 나라인데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공식 랭킹이.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서구 선진국들. 아시아에서는 태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태국 의료진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메르스든 사스든 다 코로나인 거 아세요? 네. 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이 없는 코로나예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치료법 발견, 항바이러스 혼합 형식으로 조금 있으면은 백신도 만들어지고 옛날에 바이러스 때 그랬듯이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약도 만들어지겠죠. 그거야 뭐 너무 당 빠져. 또 한편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구학적인 컴퓨터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TEM이라고. 뉴스토프라는 평소에 팩트 체크를 잘하기로 소문난 과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웹사이트 언론사가 있습니다. 믿고 봐도 되는 신문이에요. 거기서 바이러스 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방법으로. 물론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거죠. 한국은 매우 안전한 지대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까만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태국이 사용한다는 치료법을 벌써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메르스 치료하던 방법이다. 아침 뉴스 공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이런 식의 긍정적인 뉴스를 절대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불안해할 만한 뉴스만 골라서
현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 계속 그런 뉴스만 팔아제끼는 이 악질 불량 저질 언론들 반드시 개혁해내고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독감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보통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몇 명입니까? 몇천 명 다닙니다. 미국에 독감이 대단하게 퍼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 인구를 감안하면 예, 이런 팬데믹 비스무리한 현상과는 다른 겁니다. 참 인간이 한편으로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도 들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 난리를 치는지, 전 세계가 왜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심하면 죄악인 것처럼, 안심하면 죄악인 것처럼, 야단법석을 안 뜨는 게 죄악인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뭐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퍼질 거예요. 퍼질 거예요. 신종 코로나. 근데 독감도 원래 퍼져요. 퍼지고 백신도 있고, 옛날에 그 타미플루, 신종 플루 그때 막 뜨겁게 이야기되어진 이후에 1년, 2년, 3년 지나도 여전히 발병하죠. 그거 걸리신 분들도 있죠. 그것처럼 될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그 뭐 타미플루 처방하면 끝나는 건데. 병원 가면 돼요. 약간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면은 치료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고, 독감의 한 종류로 전 세계에 퍼지고 치료약은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통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구 동양을 막론하고, 예, 통계바다님이 증인입니다. 신종플루로 난리쳤던 때는 한참 옛날이잖아요. 근데 통계바다님이 재작년에 걸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밟을 거예요. 중국을 개화시킬 방법 없을까요? 인류에게 너무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발병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나라가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병원을 열흘 만에, 보름 만에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1000만이 사는 서울을 통제할 수 있나요? 한국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커버된 거지, 중국 같지 않은 나라에서 이게 발병됐다면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심리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유럽 사람들, 그 생각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나라, 계몽과 이성의 나라라고 깝치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같은 아시아 계통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하여간 중국이 문제야라는 우리의 언어와 똑같은 구조로 하여간 아시아인들이 문제야라는 시각으로 벌레 보듯이 피합니다. 대놓고 인종 혐오를 합니다. 그걸 당해보시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중국이 문제야라는 발언을 덜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빡칩니다. 그리고 근대가 무엇인가? 근대는 과연 합리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안에 전근대성이, 봉건성이 섞여 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가 순수하게 100% 근대인 곳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근대란 곧 전근대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근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대란, 순수 근대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근대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근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특히 프랑스가 졌다고 짓하는 거 보면 아직도 인류가 개명되고 합리성으로 자기를 정돈하려면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